네, 지금 국감 현장에 출석한 기업 대표들의 이야기 듣고 오셨는데 사실 저도 이번에 방송을 준비하면서 이런 어떤 사고들이 있었나 좀 다시 한번 찾아보니까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 많더라고요. 보면서 굉장히 좀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이었는데 지난해 10월에 아마 많이들 기억하실 겁니다. SPC 그 제빵 공장에서 20대 여성 노동자가 이 기계에 끼어서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고 이뿐만 아니라 계속 어딘가 기계에 끼거나 혹은 다치거나 하는 일들이 연이어 같은 사업장에서 계속 발생을 하는 일도 발생을 했습니다. 거기에 DL ENC 같은 경우도 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된 이후에 무려 8명의 근로자가 사망하면서 어떻게 보면 최다 사고라는 오명을 쓰게 됐는데 이종욱 교수님 어떻습니까? 참 말씀드리기도 죄송할 정도로 안타까운 사고들이 많았는데요. 중대재해처벌법이 이렇게 시행이 됐어도 이런 사고가 끊이질 않습니다. 사실 뭐 중대재해처벌법 자체가 의도한 바에 대해서는 아마 뭐 어떤 국민도 공감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근로자의 생명과 싶고. 그렇죠. 우리 법에 보장되어 있는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한다라고 하는 데서 어느 누구도 하는데 사실 또 산업을 영위하다 보면은 위험이라고 하는 거는 않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까 우리 사회자가 말하는 대로 중대재해처벌법 자체가 과연 이게 재해 자체를 줄이는데 얼마나 기여를 했느냐라는 부분은 좀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가 보면 전체 재해자 수는 지금 이제 증가하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중대재해법 이후에 사망자 수는 확실히 줄었습니다. 이를테면 2022년도에 21년도에 우리가 580 제가 뭐 분기별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요. 2022년도 우리 이제 그 중대재해법 실행되고 나서 1, 4분기에 586분이 사망을 하는데 올해 1, 4분기는 496명이 사망해서 15.4%를 줍니다. 그렇지고 이제 2분기에는 작년에 1,142명에서 976명이니까 한 14.5% 줄죠. 그렇지만 이제 질병자 수가 늘어서 재해자 수가 증가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종욱 교수님 말씀을 주신 게 지금 저희가 화면에 보여드리고 있는 이 그래프인 거죠. 그러니까 재해율이 증가한 게 증가는 했는데 중대재해가 증가를 하긴 했는데 질병자 수가 늘었던 것이지. 우리가 좀 많이 걱정했던 그 사망자 수에 대해서는 좀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다. 그렇죠. 중대재해가 세 가지 종류의 재해가 있는데 사망자 관련된 부분은 법률적 다툼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제 뭐 동일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아야 된다든지 재해가 동일 인장에서 3명 이상 한다든지 질병이 그런 거는 법정에 다툼의 여지가 참 많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 중대재해법 때문에 줄었느냐 하는 부분은 아마 오늘 중기중화에도 나오셨고 오늘 다시 경총에서 안 오셨는데 정말 이런 거는 법 때문이지 이 법이 이렇게 엄하지 않아도 줄어들 수 있는 건지 좀 한번 우리에게 객관적인 좀 자료를 줄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다음에 한번 경총을 마셔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성희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게 처벌이 능사가 아니라는 건 알지만 예방 조치를 관리 감독하고 독려해서 중대재해가 줄어들지 않고 있어서 현재 사망자가 OECD 국가에서 최대로 높은 그런 오명을 쓰고 있으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처벌을 통해서라도 경각심을 가지고 산업안전보건 의무 조치를 제대로 이행을 해서 중대재해를 줄이고자 하는 그런 고육지책이라고 봅니다. 그 정도로 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 우리 산재 사망 사고가 많고 그에 대한 기업의 경각심이 부족하다라는 거죠. 그 문제를 하기 위해서 이제 만들었는데 과연 이제 실질적으로 이게 제대로 이행하고 있느냐? 왜냐하면 고용노동부가 판단을 해야 되고 검찰이 기소를 해야 되고 법원이 처벌을 해야 됩니다. 이런 관계에서 사실 법이 만들어진 취지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은 측면이 있어서 획기적으로 줄어들거나 그러지 않는다라는 것이고 변화가 없죠. 기업들의 행태, 여러 가지 사망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은 기업의 행태를 바로잡기에는 제대로 시행되고 있느냐부터 좀 따져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지금 오늘 이 국감장에 나온 사람들도
사실은 대표이사라고 하지만 예. 하청회사 계열사의 대표이사고요. 예, 예. 직급이 부장급에 불과한 수준의 실질적인 그런 산업안전보건조치를 이행하려면 시설 투자하고 인력 투자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돈이 많이 들죠. 네. 사망사고를 방치하는 것보다 그게 이익이라고 생각해서 우리나라가 중대재해가 발생하는데 그런 안전보건조치를 이행할 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사실은 그러면은 SPC 같은 경우도 50% 이상 지분을 소유한 회장이 계시거든요. 예, 예. 그분은 안 나오셨죠. 예, 그다음에 DL 그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계열사 대표이사라고 해서 경영 책임자라고 해서 안전보건 의무 조치를 이행할 만한 능력을 갖추지 못한 우리나라가 소유주에 비해서 전문 경영인 체제가 확립이 안 돼 있지 않습니까? 전문 경영인이 그런 것을 결정할 능력을 못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두 가지죠. 네. 법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다. 처벌받은 사례가 별로 없다. 두 번째가 실질적인 그 산업안전보건조치를 이행할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소유주에 대한 타격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 변화가 없는 것이죠. 큰 변화 없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면을 바로잡으려면 시행도 제대로 해야 되고 실질적인 소유주가 처벌받는 사례가 생겨나지 않으면 변화가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